안녕하십니까. 어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기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자 배구가 8강에 진출하고 난 뒤에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에서 어제 야구도 지고 축구도 지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야구도 지고 축구도 지는데 이렇게 여자 배구는 이겼다. 그래서 더 뿌듯하다. 이렇게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를 했다라고 MBC에서 또 조작 방송을 내보내서 김연경 선수에 대한 비난이 일었습니다.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긴 것, 또 김연경 선수가 배구 경기하는 걸 다 보셨겠지만 그렇게 야무지게 후배들을 잘 챙기면서 또 그 승부욕, 그 집중력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축구나 야구를 폄하하면서까지 더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김연경 선수에게 비난이 쏟아졌는데 드러나기를 MBC에서 또 악마 편집이라고 하죠. 조작 방송을 내보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MBC가 또 해명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경력이 많은 선수인데, 또 프로 선수인데 이런 인터뷰를 했을 리가 없다. 이건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인터뷰 원본이 나오니까 모두 MBC가 조작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죠.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을 했는데, 부산의 민주공원에는 저도 과거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화가 아니고 벽에 조각품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한열 열사의 조각품도 있고 또 그 옆에는 부마항쟁에 대한 조각품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보면서, 이한열 열사의 그 조각품을 보면서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었다. 그래서 또 집중적인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조국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교양이 없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자고 따라서 이재명, 김두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도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어투로 윤석열을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리가 없다. 제가 그 민주공원의 사정도 알고, 당시에 윤석열이 민주공원을 방문할 때는 옆에 많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많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이한열 열사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게 굉장히 또렷합니다. 그림이 흐릿해서 못 알아볼 정도도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착각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잔혹할 정도의 비난이 쏟아지는가?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바로 옆에서 윤석열 후보와 대화를 나눴다는 장제원 의원에게 통화하고 당시에 그 옆에 있는 기자에게 통화를 하면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나란히 있습니다. 부마항쟁과 이한열 열사 그림이. 그걸 같이 보면서 이것은 이한열 열사의 그림이고 저것은 부마항쟁이구나. 이게 부마항쟁이에요? 라고 윤석열 후보가 묻습니다. 부마항쟁은 1979년도에 일어난 것이니까 그 이후에 80년대에 6월 항쟁도 있었죠. 그러니까 6월 항쟁의 그림이냐 부마항쟁의 그림이냐, 그것은 사람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봐서는. 이게 YTN이라는 방송국에서 그 전체 맥락을 다 생략해버리고 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렇게 편집을 하면서 YTN이 윤석열이 이한열 열사를 못 알아봤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자 계속 조국 민주당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으로 김의겸 의원이 있죠.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습니다. 김의겸이가 최근에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혼전 동거설을 보도를 한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혼전 동거설을 보도를 하면서 그 당사자죠, 그 변호사, 그 사람은 지금 동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94세 된 할머니와 인터뷰를 한 것, 이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취재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다. 그게 모두 기자 교육에 다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기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순진한 것이다. 기자들은 기자 신분을 숨기고 취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이는 또 일전에 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MBC가 박사학위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한 부분을 놓고도
과거에는 의뢰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했다. 내 나이 때는 뭐 그런 거 예사로 있었고 한두 번 경찰을 사칭하지 않은 기자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자신이 몸담았던 한겨레 신문 후배들로부터도 질타를 받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의겸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의 기자들은 모두가 사기꾼이고 파렴치범이고 모두가 범죄자입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기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불법 도박을 일삼고 있다. 또 어떤 수산시장에서 고기를 싱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물감을 뿌리고 있다. 이런 것을 취재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취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신분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대신 생생한 현장 화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 권리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 기자 신분을 숨기고 저도 도박을 하는 사람 것처럼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라고 하죠.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에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장소로 인해서 추정받지 않도록, 아무리 도박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이제 경찰이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다라고 했는데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의 협조를 구합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도움, 협조는 요청할지언정 사칭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의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기자가 범법자고 파렴치범이고 사기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순진하고 제가 기자교육을 잘못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김연경 배구 선수, 이한열 열사, 김의겸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이 거짓말이 그것도 아주 악의적인 가짜뉴스, 악의적인 마타도 이게 지금 대선 전국을 흐리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아마 이 같은 마타도 악의적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믿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한두 번 경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이제 많은 합리적인 유권자들, 이런 많은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굉장히 넓어졌다. 내가 어느 진영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어처구니 없이 엉뚱하게 왜곡 해석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같은 거짓말이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해서 이런 거짓말이 판을 치게 되는가? 이 거짓말이 선거 결과를 비틀고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선거 때마다 이런 거짓말이 판을 치고 또 이번 대선에는 더 성행하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거짓말이 나와도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서를 해주는, 이해를 해주는 이렇게 넉넉해진다. 우리 유권자들이 이 같은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서해주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는 사람, 이 같은 거짓말, 악의적인 마타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같이 고의적으로 아주 중대한 거짓말을 한 사람, 한 후보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많은 언론, 또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많은 왜곡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내고 그만입니다. 많아봐야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번 줄리 벽화에서 보듯이 저 줄리 벽화에 대해서 사실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도 그게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말 모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하죠.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말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그렇게 폭넓게 그 자유를 인정해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도 상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전통의 보수의 논리 아닙니까? 줄리 벽화를 지금 뭐 청주 어디선가도 또 그리겠다라고 예고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줄리 벽화를 그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문제는 줄리 벽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 그 자유는 무한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책임은 가혹할 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수준, 그 표현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가혹할 만큼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그 책임도 엄중해야 이 자유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있고 지금 송원재 TV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 확인입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제가 팩트 체크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신력을 잃게 되면 제가 송원재 TV를 운영해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중하게 자신들이 고의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개인에게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가짜 뉴스를 한 방송 언론이 있다면 그 방송이 문을 닫도록, 그 신문사가 문을 닫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자들은 이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언론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거의 매일 이 책임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사를 쓰고, 저도 지금 송원재 TV 유튜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들을 모아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비난을 하실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논쟁을 벌이는 부분은 정말 명확한 근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사회과학,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요. 윤석열 현상의 의미, 정권 교체를 위한 윤석열 현상의 의미,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윤석열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결단, 제가 오래전부터 윤석열이 입당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해온 만큼 그 입당을 환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잘 적응해 가는데 어떤 과제들을 잘 이행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잘했다 하더라도, 어제 제가 칭찬하는 평가를 내렸다 하더라도 오늘 이같이 사실을 왜곡한다면 가혹하게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팩트를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정권 교체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은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문제이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언론이나 유튜브나 저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또 어느 당을 지지하고 또 어느 정권을 지지하고 자신의 지지를 표시하고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의 역사에도 근대적 언론이 생긴 130년, 140년 전부터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편향된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 자유입니다. 언론을 하면서도 방향성이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성, 편향성, 누구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 체크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입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